자, 이거는 대각선이 수분의 3, 4, 마이너스 하면은 자, x-3, x-4 이꼴 0이 돼서 x는 3 또는 4가 되니까 자, A집합은 당연히 3, 4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B집합은 이렇게 원소가 결정이 되는데 자,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n이 자연수? 그럼 B집합 한번 적어볼게요. 자, 1 대입하면 1분의 12가 x니까 12가 바로 원소가 되겠네. n 대신에 2 대입하면 2분의 12 약분하면 6이 되겠네요. 자, 3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4분의 3이겠네요. 5는 5분의 12. 잠깐만, 5분의 12? 5분의 12. 근데 x와 n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5분의 12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다 6 대입해보면 6분의 10이니까 2. 12의 약수구나. 12의 약수만 되는구나. 그 다음에 7, 8, 9 다 안 되고 1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집합은 원소가 얘는 제외하고 이런 애들만 12의 약수만 원소가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자, X는 어떤 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B의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2의 6승, 원소가 6개 있으니까. 그런데 A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답니다. A, 3,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 빼는 거. 이런 거 깔끔하게 연습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 16개가 답이 됩니다. 자, 이게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갖고 3의 배수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일단은 3의 배수는 생각 안 해도 되네요. 3, 6, 9, 3, 6, 9 얘들은 다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만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원소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이를 최소한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2를 하나라도, 2가 아니고 2의 배수를 원소,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너무 많단 말이야. 2의 배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의 배수 2하고 4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2의 배수 하나인데 2의 배수가 아닌 것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와, 이건 너무 많다. 이거,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적어도 그 다음 뭐뭐 이상, 이하 이런 글자들이 들어갔을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의 전체 경우의 수, 그럼 2의 5승가지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잖아. 그 중에서 빼봐라. 어떤 경우?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2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만 딱 제외하는 거야. 그러면 2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 부분집합 말하는 거지. 걔들만 딱 제외하면 나머지 2는 하나라도 2의 배수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애들만 남을 거 아니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2의 5승에서 2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거, 2의 배수를 제외하는 거. 2의 배수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얘들은 무조건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3개를 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건 뭐야? 30인가? 32에서 2의 제곱. 그럼 4 빼면 28가지인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A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X는 X의 모든 집합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그랬을 때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봤네. 일단은 1하고 3은 포함이 안 된대요. 일단 1과 3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집합이래요. A의 부분집합인데 자, 그 홀수랍니다. 홀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남아있는 원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헷갈리니까 2, 4, 5, 6, 7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남아있는 거 최대값 구하려 했으니까 남아있는 원소들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려 보면 이거 다 더하면은 뭐 나오죠? 6, 12, 17, 24 나오네. 맞죠? 그런데 아까 홀수라고 했잖아. 이게 짝수예요. 24 짝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최대값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만 제외시켜 볼까? 그러면 최대한 많은 숫자를 포함해야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 2만 제외시켰으니까 20이 또 짝수입니다.
맞지? 그럼 선생님 4만 제외시켜버릴까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지? 왜? 여기에서 4만 빼면 20 짝수 나온단 말이야. 짝수를 제외하면은 안 돼요. 짝수를 제외하면 최대값, 무조건 짝수 나오기 때문에 홀수가 아닌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중에서 뭘 하나 드러내면 될 거 아니야. 두 개 드러내면 최대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짝수는 드러내지 말고 홀수를 드러내자 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떤 거 드러내면 되겠어요?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드러내면 되겠지? 맞죠? 5를 드러내버리면 되겠죠. 여기서 5를 빼고 나면 19. 그게 바로 자, 원소의 합이 홀수면서 최대값이 된다. 그때 최대값은 5번 19가 정답이 된다. 그냥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원소들이 있는데 자, C집합은 A와 B를 곱해서 원소가 된대요. A는 자, A집합에서 가지고 온 거고 B는 B집합에서 하나 가져와서 두 개 곱해서 원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너무 많이 했어. 그지? 자, 그래서 표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부분 빨리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가기. 자, 가봅시다. 자, 이쪽은 자, A집합 원소들을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승까지 해볼게. 쭉쭉쭉쭉. 자, 이쪽은 B집합 원소를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 그러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2의 제곱이 되겠지. 이 두 개 곱하면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맞지? 그래서 C집합이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승, 2의 6승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얘 두 개 곱해볼까? 그러면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6승, 7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거 또 씁니까? 2의 3승 또 써요? 집합에서? 절대 그렇지 않지. 맞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2의 7승만 추가로 하면 돼요. 맞죠? 그럼 여기는 두 개 곱하면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까지 다 있었으니까 2의 8승 하나 추가가 되네. 마찬가지 이 두 개 곱하면 2의 5승, 2의 6승, 2의 필요 없네. 2의 8승까지도 2의 8승이 필요하나? 2의 8승 안 적었다. 2의 8승 옆에 적었고 여기 2의 8승이고 여기 2의 9승이니까 2의 9승만 하나로 추가로 시키면 C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2부터 9까지 2승부터 9승까지 총 8개의 숫자가 있죠. 9개 아닙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8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대표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진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X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2, 4야. 요 정도는 뭐 가뿐하죠. 근데 X는 K보다 작은 정수, 그게 바로 B집합이래요. 여기서 정수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K가 뭐 0이라고 생각해볼까? K가 0이면 B집합은 0, 여기다 0 대입해봐.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0 대입해봐. X는 원소가 0보다 작은 정수, 0보다 작은 정수, 이런 숫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B집합이 A집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예 하나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K가 1이면 어떻게? 1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해봐. 1보다 작은 정수, 0, 1, 이런 애들이야. 그 얘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자, 이제 느낌 오세요? 느낌 안 오면 2까지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여기 2 대입하면 2보다 작은 정수. 그러면 B는 2보다 작은 정수니까 1, 0. 그래도 택도 없습니다. 이제 어떤 숫자가 될 것 같은지 대충 예상이 됩니까? K가 만약에 4라면 4보다 작은 정수. 여기다 대입하면 4보다 작은 정수가 B의 원소인 거야. 그럼 4보다 작은 수 3, 2, 1. 쉽네. 지금 4를 안 가지고 있네. 그럼 K가 5겠네요. 맞죠? 그래서 B는 어떻게? 5. 잠깐. K가 5면 5보다 작은 정수니까 4, 3, 2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4하고 2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K가 5일 때부터 이제 4하고 2를 포함하겠지.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 5일 때 되겠네요. 그럼 6일 때도 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6일 때는 6보다 작은 정수니까 5, 4, 3, 2 보시다시피 자 4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최소값 구하랬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답은 5예요. 자, 이 집합에서 X는 A, B, C를 무조건 가지고 있네요. 맞지? 그런데 G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7승, 원소가 7개 있는 것 같은데, 그죠?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X는 이 3개는 무조건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G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2의 3승 8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공식 이런 것들 원리를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개념 설명, 교과서 개념 설명부터 태블릿에 검색해서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래요. 누가? A가. 그러면 원소들이 다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만족시킨대요. A가. 그러면 일단 X가 1이면 어떻게? 자, 1이면 X가 1이면 1분의 64가 A 만족시킵니까? 맞죠? 1이 자연수고 64도 자연수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X가 1일 때는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지. A 집합은 이렇게 1과 64를 원소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X가 2일 때는 A 집합은 자, 2 대입해보면 되죠. 2가 A의 원소이면 그러면 2분의 64도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가 원소면 이거 약분하면 32도 A의 원소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X가 3이면 어떻게 해요? 자, X가 3이면 3분의 64. 자, A의 원소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자연수 아니죠. A는 자연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됩니다. 뭔 것 같아요? 느낌이. 4 되겠죠? 4까지 해주면 눈치챌 텐데 4분의 64 A 됩니까? 약분하면 16. 아, 약분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자연수가 되는구나. 약분이 된다는 건 64의 X가 64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4일 때 일단 노가다 다 띄워봐야 됩니다. 4일 때 확인해 보니까 16. 그 다음에 X가 64의 약수 8도 되죠. 8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8이 A의 원소면 자, 8분의 64 이거이면 8분의 64도 A의 원소 맞죠? 8은 원소이면 8도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X가 8일 때는 원소가 8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X가 1, 2가 X가 원소라면 그러면 얘 두 개 다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2, 4가 원소라면 얘들이 바로 A의 집합이 되겠지. 맞죠? 그럼 최대 X가 1, 2, 4, 8 다 된다면 그러면 이 집합들이 다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의 원소가 최대가 될 때는 X가 1, 2, 4, 8이 다 들어가 있을 때였지. 그러면 1, 64, 그 다음 또 세로로 적을게. 2, 32. 서술형에는 절대 세로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틀렸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1, 2, 4, 8이 다 A의 원소라면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7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딱 1, 2, 4는 X가 원소가 아닌데 만약에 X가 8만 A의 원소라면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8도 A의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값은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1개, 최대값은 7개. 그래서 7개 빼기 1개 이렇게 되겠죠? 원소가 2개짜리는 여기 하나, 둘, 3개 정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6이에요. 자, 이걸 다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1일 때 1하고 64가 되는 거지 X가 1일 때 2하고 32가 되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조건 다 된다. 이거는 다 A의 원소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어. 착각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논리대로 따르자면 X가 1일 때는 1과 64만 되는 겁니다.
얘들은 2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은 무조건 A의 원소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는 일단 기초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이 X가 근인데 A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는 건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구나. 그 말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개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0 이렇게 대각선 인수분해가 될 때 x의 값을 구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x는 2 또는 얼마야? 1이죠. 맞지?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3이지, 맞지? 2 더하기 1이니까. 근데 이 3이라는 숫자, 중학교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뭐야? 이 숫자의 보호만 바꾸면 두 근의 합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만약에 기억을 못하면 선생님 태블릿에 이렇게 쳐보면 돼. 근과 개수. 이렇게만 검색해봐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한 그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응용, 그 다음에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 한 문제만 열심히 반복해놓고 또 자기는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보통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노력에 대한 뒤통수를 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 순간순간에 그 부분만 모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니까. 중학교 때는 그게 통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돼. 자, 그런데 선생님 굳이 대각선 되는데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 배울 때도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이 숫자 부호 바꾸면 그냥 바로 두 근의 합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될 때 원래는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두 번째 기초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요만큼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양수, 영, 음수.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그때 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친구들은 역시나 선생님 태블릿에 판별식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판별식에 대한 정의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꼭 다시 보도록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계산할게요. 이거 b제곱, 자 짝수 공식 쓸게. 저거의 제곱, 이거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가 이거죠. 그게 곱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이 판별식. 자, 16 빼기 k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니까 와우, 이건 넘어가서 계산할까?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이꼴 0. 자, 한쪽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맞지? 이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근을 K1과 K2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얼마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이거 부호 바꾸면 된다고 아까 설명했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맞죠? 그래서 답은 1 적으면 바로 틀립니다. 자, 왜 틀리냐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방정식에서 흔히 이렇게 함정 문제, 이거는 솔직히 조금 함정 문제에 가까운 건데, 자,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문자 형태로 나왔을 때는 그 숫자가 0이 될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k-1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0이 되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k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k가 1이에요? k가 1이잖아요. 맞죠? 넘어가면. 그래서 k 대신에 1 대입했어. 그러면 8x는 1 이렇게 돼서 x는 8분의 1.
역시나 근 하나밖에 안 가집니다. 근 하나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0이 돼서 1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아까 여기서 K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더하면 1이고 여기서도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이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해서 답은 4번이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참고로 이 숫자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그걸 사용해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그건 미친 짓이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자, 이 문제 이렇게 나오면 친구들이 보통 자기 스스로를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1명 꼴입니다. 한번 딱 읽어보고 새롭게 정의된 문제들을 어떤 뜻인지 이해하는 친구들은 넌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눈으로 봐야 됩니다. 써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주고 있잖아. n이 5일 때 그럼 5 대입해 그냥 여기다가. 생각하지 말라고. 쓰라고. x는 5. 여기 n 대신에 또 여기도 5를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놓고 읽어보는 거야. 얘가 바로 k가 자연수일 때 얘가 바로 A5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야? x는 5의 k승의 1의 자릿수?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k 대신에 1을 하나씩 대입해보는 거야. 5의 1승의 1의 자릿수 5죠. 그 다음 5의 2승의 1의 자릿수 25의 1의 자릿수 5죠. 5의 3승의 1의 자릿수 125니까 그래도 5죠. 1의 자릿수는 무조건 다 5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5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를 들어주잖아. 근데 실제로는 얘를 안 들어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대입해서 얘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너무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수학의 신도 아닌데. 자, 그래서 평범한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제 갑시다. A4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A4가 뭔데? 또 대입하라니까.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기도 4, 여기도 4. 아, 4의 K승의 1의 자릿수를 말하는구나. 그럼 K가 자연수니까 4의 1승, 4의 2승의 1의 자릿수, 4의 3승의 1의 자릿수, 4의 4승의 1의 자릿수. 자연수니까 대입해보는 거야. 4의 1승의 1의 자릿수는 4입니다. 16이죠? 그러죠? 1의 자릿수는 6입니다. 64죠? 1의 자릿수 4입니다. 얼마예요? 이거 뭐야? 여기다가 또 4를 곱하면 또 1의 자릿수는 6입니다. 64에다가 또 4 곱해봐. 어차피 1의 자릿수끼리 곱해야지 1의 자릿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64 곱하기 해가지고 뭐 120, 뭐 256 이런 거 하지 말라고. 1의 자릿수만 구하라는데 왜 그것까지 구해? 그래서 46, 46, 46, 46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A4는 뭡니까? 뭐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4하고 6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냐? 오케이, 맞는다.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기억은 맞는 말이 돼버리고. 자, A8 한번 구해봅시다. 잠깐. A4가 한 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A8도 써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A8은 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지워. 여기 지워. 자, A8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8 대입해. 8의 K승의 1의 자릿수. 그럼 해보는 거야. 8의 1승. 자연수. K 대신에 자연수 막 대입하는 거지. 8의 3승의 1의 자릿수. 8의 4승의 1의 자릿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8의 1승의 1의 자릿수는 8. 얘는 68, 8, 64. 여기다 또 8 곱하면 끝자리 32. 여기도 또 8 곱하면 2, 8에 16. 여기도 또 8 곱하면 8, 6, 48. 끝자리만 구하면 되니까 8, 4, 2, 6. 여기도 또 8 곱하면 64. 그러면 8, 4, 2, 6, 8, 4, 2, 6 계속 반복되네요. 그러면 A8은 뭡니까? 뭐예요? 8, 4, 2, 6이지. 순서는 상관없지만 보이는 대로 쓸게요. 이렇게. 누가 더 큽니까? A8이 더 크죠? 근데 4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얘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3의 M승
이게 뭔지 몰라. 근데 A3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A3. 뭐야?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대입해. 3. 3의 K승의 1의 자릿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A3를 구하기 위해서 3의 1승, 3의 제곱의 1의 자리, 3의 세제곱의 1의 자리, 4제곱의 1의 자리, 5승, 6승 이런 거 1의 자릿수를 주르륵 구해보는 거야. 3의 1승의 1의 자릿수는 3, 9. 여기다 또 3 곱하면 끝자리 7, 여기다 3 곱하면 81, 여기다 3 곱하면 3, 여기다 3 곱하면 9 이런 식으로 3, 9, 7, 1, 3, 9, 7, 1 또 반복되겠네요. 아하, 그렇다면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3, 9, 7, 1이겠구나. A3는. 그러면 얘하고 같아지게 되는 2 이상의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2 이상의 자연수.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2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M 대신에 2 대입해. 그러면 A 3의 제곱, A 3의 3승, A 3의 4승 이런 거 중에서 얘하고 똑같은 집합이 존재하냐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A9하고 똑같네. 얘는 A27하고 똑같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A9도 한번 해보자. 우리 방금 했잖아. A9. 자, 9의 1승, 9의 2승, 9의 3승, 9의 4승 이렇게 해가지고 1의 자릿수만 찾아보자. 9의 1승의 1의 자릿수는 9. 얘는 여기다 또 9 곱하면 9, 9, 81. 여기다 또 9 곱하면 9. 여기다 또 9 곱하면 81. 1의 자릿수만 구하면 9, 1, 9, 1. 아하, 얘는 9와 1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A27은. 또 해보는 거지. 27의 1승, 27의 2승, 27의 3승 이런 거 해보는 거지. 이 숫자의 1의 자릿수는 7입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또 27을 곱하면 끝자리만 곱하면 되겠죠? 7, 7, 49. 여기다 또 7 곱하면 돼. 1의 자릿수 곱하기 1의 자릿수 해야지 1의 자릿수가 나오니까 앞자릿수는 필요 없어요. 여기는 7 곱하면 7, 9, 63. 여기다 7 곱하면 7, 3, 21. 또 7 곱하면 7. 나왔네. 7, 9, 3, 1, 7, 9. 얘 7, 9, 3, 1이구나. 아까 이거하고 똑같지 않았지? 그치? 7, 9, 3, 1 존재하네요. 그때 M의 값은 얼마입니까? M의 값은 3이겠네. M이 3일 때, 저런 값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구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그냥 존재하냐? 라는 것 정도. 만약에 이걸 바꿔내시고 싶다면, 그때 M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마음껏 바꿔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만 정확하게 잘 풀 수 있게 연습만 한다면, 솔직히 막 이거 이렇게 융통성 있게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조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새롭게 문장을 정의했잖아. 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적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고 바로 저 새롭게 정의된 문장의 뜻을 이해한다? 10,000명 중에 1명이야. 넌 아니야. 나도 아니고. 자,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는 평범한 IQ의 소유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천재들만 공부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보는 겁니다. Just do it.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 2, 4, 8의 부분 집합을 그냥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보는 거야. 그리고 관찰하는 거지. 자, 인덱스를 이렇게 한번 매겨볼게요. 이런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미리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 15개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이 정도만 적어봤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A1, A2는 알겠는데 FA1을 모르겠다니까요? 그렇지. FA1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보라고? 적어보라고. X 대신에 A1을 대입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 A1을 대입해. 맞죠? 그럼 여기다가 A1 대입해. 그러면 FA1은 A1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구나. 1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A5는 혹시 1 곱하기 2라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봐야 된다니까? 적어보고 해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Just do it.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할 수 없다면 나열해서 관찰하라.
오케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IQ의 소유자들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9는 뭐야?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럼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한다는 거지. 어디서? 이걸 다 곱하라고? 선생님 이것도 곱하고 여기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될 수 있는 얘들을 모조리 다 곱하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세 개만 곱해봐. 그러면 1이 2개 곱해져 있고 2는 2개 곱해져 있고 아 그러면은 모든 부분 집합에 2가 몇 개 있는지 다 곱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보셈. 자 2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곱해져 있다는 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몇 개 곱해져 있는지만 알면 만약에 7개 곱해져 있다. 그럼 2의 7승이겠죠. 맞죠? 2, 7이 14아닙니다. 7개 곱해져 있는 거. 2의 7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2가 들어가 있는 게 도대체 몇 개냐? 그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 지우고, 이제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곱을 구하랬는데, 2가 도대체 몇 개 있는가? 2가 몇 개 있는지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 한번 짜봅시다.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죠? 맞죠? 2의 3승이니까. 그러니까 2가 8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2, 8의 16 아닙니다. 2의 8승입니다.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중간에는 4도 뭔가가 곱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4도 몽땅 그래가지고 몇 개 곱해져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자 4가 몇 개 있어요.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4에서 1 빼면은 또 8개죠. 아 그럼 또 4의 8승이겠네. 맞지? 그 다음에 8은 몇 개 있겠어? 당연히 똑같겠죠. 8의 8승이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쭉 계산하면 2의 m승이 된다. 그 식을 나타내보자. 2의 8승 곱하기 4의 8승 곱하기 8의 8승 하고 나면 2의 m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수를 모두 다 2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 엄청 재밌는 문제예요. 자, 2의 제곱의 8승 2의 제곱의 8승 곱하기 2의 세제곱의 8승 이게 2의 m승.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사용할게. 이 두 개는 곱해지죠. 2의 16승 이거 두 개 곱해지면 2의 24승 그게 2의 m승이 됩니다. 지수 법칙에 의하면 이제 곱하기는 2가 8개 곱해져 있고 16개 곱해져 있고 24개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총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더하면 되죠.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m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암산해 보니까 약 4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m은 48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 것도 확인해 달라는 거야. 자, m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48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방금 선생님 몇 개, 2가 몇 개 있는지 그거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눈으로 살짝 예를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라도 이 부분 마저 설명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에도 똑같이 3이 몇 개 곱해져 있는지 9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27이 몇 개 곱해져 있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3이 몇 개 곱해져 있을까? 3이 몇 개 곱해져 있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가 5개니까 원소가 5개니까 2에 5승계 있겠지. 그 중에서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거 빼는 거죠. 이 공식 꼭 외우셔야 돼요. 16개 있습니다. 3이 16개 곱해져 있고 9는 몇 개 곱해져 있겠어? 당연히 16개 곱해져 있겠죠. 왜?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9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16개 곱해져 있겠죠. 27도 16개 곱해져 있을 거고 81도 16개 곱해져 있는데 그걸 다 곱하면 3의 n승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3의 제곱에 16승이니까 3의 2 곱하면 32승. 얘는 3의 3승에 16이니까 48승. 자, 얘는 3의 4승에 16이니까
64승. 이렇게 하면 3의 n승이 됩니다. 모조리 다 더하면 되죠. 얘들 이렇게 더하면 이게 두 개 더하면 80이니까 160이겠다. 자, n은 160이죠. 지수 법칙에서 이거 다 더하는 겁니다. 지수끼리. 자, 그래서 n은 160, m은 48. 그래서 160, 분자가 160이네. 네, 48. 16의 배수니까 3분의 16,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0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저거 n분의 n 서로소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를 좀 더 각색해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원하는 답은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 이게 왜 공식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단위를 맞춰볼게요. 1, 2, 4 정도만 해볼게. 선생님이 주장을 합니다. 무슨 주장을 하냐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3승에서 하나를 빼면 된다 라고 주장했었잖아.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공집합, 그 다음에 1, 2, 4, 그 다음에 두 개짜리 1, 2, 그 다음에 1, 4, 2, 4, 그 다음에 자기 자신 1, 2, 4. 맞죠? 한번 세봅시다. 눈으로 세보자고. 이거 하나, 지금 4개 있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보세요. 4개 있잖아요. 자,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집합을 예를 들어서 저 문제하고 전혀 다른 예제를 든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원소 1, 2, 4 같은 경우에는 자, 1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그런데 2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과 4는 모르겠지만 2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말하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의 법칙 쓰고 있어.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곳 아니면 요곳.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의 제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2의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얘를 하나 뺀다라는 느낌으로 공식화시킨 겁니다.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부분에 공식을 그냥 막연하게 외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번 보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또 보고 한 번 보고 이해 안 된다고 덮어. 그럼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학의 거의 신들이 칸토어라는 아저씨가 이거는 진짜 집대성한 거란 말이야. 집합이라는 개념을. 그런데 그걸 한 번 보고 이해한다는 게 지금 방귀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런 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걸 이해했다.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된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무슨 창의력, 수학적인 창의력이 막 샘솟아가지고 어떤 수학쌤한테 배우니까 막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의 싸움이야. 스스로하고의 싸움.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 열정,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지. 물론 IQ가 좋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빠르겠지, 누구보다. 그런데 엄마 탓할 거야? 아빠 탓할 거야? 아니야. 누구도 자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자기 대신 공부해줄 수 없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자기 남들보다 느리다, 빠르다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포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